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교제폭력, 데이트폭력 혹은 스토킹 살해 같은 이 전 연인 혹은 현 연인에 대한 강력범죄들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술에 취해 당시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CCTV에 고스란히 녹화가 돼 있었습니다. 이서영 기자가 그 CCTV를 입수했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편의점 앞으로 걸어가는 젊은 남성. 소리를 지르며 진열된 물건들을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허공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관과 밀고 밀리며 몸싸움도 벌입니다. 결국 경찰관 3명이 투입돼 뒷수갑을 채워 연행합니다.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남성이 체포된 건 지난 28일 오전 0시 30분쯤. 편의점 옆에는 당시 남성이 내던진 캔맥주가 이렇게 뚜껑이 파손된 채 남아 있습니다. 이거 던지고 그다음에 가서 양주병지 그걸로 저 냉장고 집어 던져가지고 저거 부서지고 와인 다 바닥에다가 던져 다 빼고. 남성은 난동에 앞서 근처 공원에서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0대 남성은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상해와 재물 손괴 혐의로 남성을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방금 보신 이 사건 그리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스토킹 살해 사건까지 돌직구 강력반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돌직구 강력반장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사건은 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한 방금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단서부터 보시죠.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렸고 난동 부리기 전엔 공원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했다고 합니다. 20대밖에 안 된 젊은 친구가 어디서 뭘 배운 걸까요? 편의점 난동 전 인근 공원에서 여자친구 수차례 폭행, 술에 취해 기억 안 난다,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는데 자, 배 반장님, 일단은요. 아니, 왜 편의점에 가서까지 화풀이를 하는 겁니까? 저건 이제 보여주기 범죄일 가능성이 높죠. 보여주기 범죄요? 예, 자기가 얼마나 화났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그 이제 자기 여자친구 몫을 이 표현 좀 그렇지만은 그 관계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을 때 많이 흥분한 척하고 공격하는 경우가 제일 흔한 방식이고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건 거의 뭐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고 기억이 난다고 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근데 여자친구를 때리는 남자 이 심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보통 가장 흔한 것은 이제 소유욕이죠. 강한 소유욕에 의해서 내 건데 왜 내게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마치 어린애들이 장난감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막 망가뜨리는 그런 심리가 가장 강합니다. 예. 어제도 저희가 분석해드렸던 대전에서의 이 연인 살해 사건입니다. 전날 전 여자친구를 살해 후 도주했고 태연하게 빈소에 갔어요. 장례식장 관계자에게 내가 남자친구다 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차량에서 본인은 음독 시도했다가 체포 후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 아니 이건 무슨 심리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전 도저히.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이런 형태의 스토킹 범죄는 강력한 소유욕에 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도 내가 남자친구입니다. 내가 남자친구다? 예. 뭐 왜? 나는 뭐 당당합니다. 저 여자친구가 날 무시해서 그랬다? 그렇죠. 무시했으니까 당연히 저 피해자는 그럴만하다라고 하는 것, 자기의 정당성을 굉장히 투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렇게 표현해갖고 주변의 시민들이 신고해갖고 잡혔거든요. 예. 만약에 신고 안 했으면 사실은 뭐 잡기가 어려웠을 텐데 신고 정신이 아주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저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흔적을 많이 남기죠. 예. 소유욕, 집착 이런 걸 반복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전 연인을 쫓아가서 살해하로 이어진 사건의 공통점을 보면 우리가 앞서 봤던 뭐 여자친구를 폭행하던 전과가 있고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사람 같은 경우도 그 직전에 연인을 폭행했잖아요. 이런 연인을 때리거나 폭행하는 것과 관련된 경찰의 신고가 사전에 몇 번 있었다는 겁니다. 대전 사건 같은 경우에도 4차례 폭행이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과 뭐 예를 들어서 사법기관들이 이 피해 여성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사이에 살해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각각의 어떤 사건이 단절적입니다. 네. 각각의 사건은 그냥 단순 폭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신고받는 그 경찰이 앞에 경찰과 다릅니다.
아, 이게 누적돼가 그 콜백이 될 때 이게 쌓여서 거기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판단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단일 건으로 됩니다. 왜 그다음 그걸 그렇게 처리하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반대죠. 낙인 효과 때문에 가해자 중심으로 리스팅이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을 반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가해자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통해서 사법기관이 접근해야 돼. 우리는 그게 아니라 사건 중심으로 단일 사건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늦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왜 이렇게 무능하고 이게 절차가 진행이 안 되느냐. 그게 이제 법 절차상에서 단일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걸 바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경찰청장도 뭐 검찰에서도 이 자체를 시각을 바꿔서 이쪽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피해자는 너무 늦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하게 반대 취지로 해석해버리군요. 반대로 취직하는 거죠. 예. 말하자면 가해자 중심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아, 그럼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하죠.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거는 가해자 중심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피해자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법 절차는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경찰들, 공무원들은 이제 자기 편의주의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편할 대로 하는 거죠. 근데 피해자들은 그러다가 죽음에 이르는 지금이 그 상황인 겁니다. 오늘 우리 배 반장님의 말씀을 우리 경찰과 검찰이 좀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이었고요.